생물과 4페이지를 비슷해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1강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작년에 그래도 생물을 좀 했던 사람들일 거야, 그지? 공통학 다 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은 아니니까 하여튼간에, 공통과학을 했기 때문에 생물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좀 안 됩니다. 약간 좀 깊이 들어가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7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방학 동안에 좀 쇼크를 많이 먹었습니다. 생물책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2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내 성에 안 차걸라. 그래서 더해주는데 너무 두꺼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정도로 끄는 거란 말이야. 근데 괜히 무슨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찬데, 그래도 일단 생물 과목을, 과학 과목을 선택하면 어떻게, 과목 따면 50점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50점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더 두껍게 하려다 그래도 좀 약간 내 마음을 좀 자제를 해가지고 200페이지 넘게 해서 이제 방학 때 수업을 딱 했어요. 이제 최상급으로 놓고 이제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웬걸 최상급은 둘째 치고 완전 바닥인 거 아니야? 턴에 아주. 조금 보기겠죠. 중3도 있더라는데 중3 걔가 가장 열심히 하더라고. 왜냐면 걔는 일단 어디 입시 공부를 했잖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네. 걔가 가장 잘 알아듣고 이제 걔가 가장 제일 열심히 해요. 근데 1학년이 조금 낫더라고. 왜 1학년은 공통과학을 해서 생물을 좀 했습니다. 근데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간 애들이야. 걔들 보니까 학교에서 안 한 애들도 있는 거야. 그래서 3학년,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 물리화학하고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생물자원이 가고 이렇게 되는가 봐, 학교마다. 그러니까 안 한 애들은 뭐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싹 까먹은 거고,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2학년 때 했다 그래도 어떻게 돼? 그냥 그 내신 때문에 시험 볼 때만 살짝 책 덮어버린 거. 그러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최상급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 용어 갖고 설명하다 애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작년에 좀 하신 분들이니까, 물론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염두에 둘 거는 20문제 나와, 그지? 20문제 나오고, 근데 거기서 20문제 중에서도 한 5문제 정도는 6차 때와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가고 답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한 5문제 정도 잡아야 되겠고, 한 10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5문제 정도는 어떻게 거의 완전히 100% 지식 알고 있어야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대개 분포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어떤 거야? 출제가 될 때도 6차 겁니다. 그죠? 7차 아직 하나도 없어요. 7차 한번 지표가 됐던 건 10월 4일인가 3일날인가 봤던 거, 교평에서 봤던 거, 그죠? 교육평가에서 봤던 거, 그거 하나란 말이야. 근데 그거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느 정도 구해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 금년에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가르친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지만서도 어떻게 돼? 지금 책들 이것도 내가 진도 범위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될지, 약간 낮춰야 될지, 그것 선생님도 교육평가에서 보는 문제가 갖고 나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매달 여러분 사설기에서 보는 매달 보는 모의고사 그거 별도로, 그건 별도고, 그거 말고 교육평가에서 금년에 3번 정도 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모아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달 보는 사설기에서 보는 거 속지 말고는 별도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돼? 반 정도는 최소한 그쪽 영역의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주었다 해도 생물은 똑같은 문제 안 나와라지. 그러니까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어떻게 범위 같은 거나 어떤 깊이 같은 거나 영역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모아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내가 선생님 오늘 깊이 정도 들어가겠지만서도 그 정도 놓고 이제 때때로 이제 단원에 따라서 약간 더 깊이 들어갈까 말까 내가 조절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 평가원 문제를 보면서 내가 조절을 해줄 테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좀 모아두셔야 되는데, 작년에 보셨던 12월 4일날 봤던 문제를 보세요. 아마 본사를 구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보면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토가 된단 말이에요. 6차에 살짝 했던 거라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하는 자세를 좀 바꾸시고, 그리고 최소한 무슨 절대평가니 어떻게 좀 나오는데, 그것도 만점을 받고 나서 문제야. 50점 만점이 무슨 38점, 40몇 점 받아놓고 무슨 불리하냐 따질 거는 따질 값어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만점을 받아놓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하여튼 책이 좀 양이 많습니다. 내가 하여튼 열심히 내가 하여튼 쎄빠지게 가지고 이제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진단 문제도 일단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작년에 해더라도 지식이 좀 약간 얕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 단원마다 거기다 자기 진단 문제 같은 걸 좀 해놨어요. 그죠? 자기 진단 문제 같은 거 해놨는데, 1강 같은 거는 자기 진단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2강 같은 거에서 보면은, 제가 프린트 한번 옆에 여러분 책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한번 쳐다보세요. 영양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영양소 하나만 관계되는 건데, 16, 17, 18, 19, 4페이지를 내가 자기 진단 문제를 만들었어. 내가 미친놈이라니까. 원래 처음 의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우다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교과서랑 교과서는 싹 분석하고 지중해 나온다 싹 분석을 해가지고 다 거기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300페이지가 훨씬 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자기 진단분들 조금씩 반 정도 내가 줄였어. 그러니까 영양소 하나 갖고서 4페이지를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영양소와 관계되는 건 거기 자기 진단 문제 보면 더 이상 어떤 거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기다 힘들게 자기 진단 문제를 일일이 다 내 수업 시간에 못 풀어줍니다. 제대로 타치는 해주도록 노력을 하지만은 도저히 시간이 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생물에서 탕구력 향상 문제, 수능 문제는 별거 아니야. 생물은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야 돼. 그렇게 놓으면은 일반적인 수능 문제는 그냥 걸린다.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괜히 무슨 뭐 물리나 화학에서 계산하는 문제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생물에서 문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활용할 때 내용을 내가 과연 정확히 정리가 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건 바로 그 자기진단 문제 갖고 확인을 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내용 정리가 됐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안 되면은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잔소리 그만할게. 이제 들어갑시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생물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장 편해요. 그죠? 왜? 생활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겪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생물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하긴 뭐 물리화학보다 낫습니다. 물리는 하다 보면 물려서 못하고 화학은 화가 나서 못하고 치약은 지겨워서 못하고 생물은 다만 생각이 안 날 뿐이다 이런 얘기지. 좀 나를 보고 나서 제대로 이제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란 말이야. 자,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면 이제 1강에 보면 생명연쇄 특성인데 의외로 여기 한 문제 꼭 나와요. 의외로 한 문제 꼭 나오는데 미리 얘기를 하지만 거기 보면 큰 번호 1번, 2번, 3번, 4번 내용은 그거밖에 없어. 1강에서 내용 그거밖에 없걸라. 근데 거기서 1번 생물의 특성에서 2번 물질대사, 3번 항상성, 반응과 항상성, 그다음에 맨 밑에 6번 적응과 진화, 그 세 가지에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그러면 번호 앞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든지. 그래서 그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일반적으로 나는 문제 유형이 다음과 어떤 예를 쭉 줄 거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생명현상은 어떤 특성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되게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점으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나갈게요. 보세요. 내용 1강은 조금밖에 안 돼. 첫 번째 보면은 되도록 웬만하면 안 적을게요. 첫 번째 보면은 1번에 뭐 모든 생물체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세포로 구성이 됐다. 이거 죽었다 해도 저기서 안 나와. 잠깐 여러분 중에서 생물투 선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잘했어. 생물 완하면 생물 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 이상은 넘는데 또 왜냐하면 생물 투가 양이 좀 작은 편이야. 완보다 양이 적어. 시간을 내가 많이, 물론 내가 얼마큼 떠드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서도 완보다 양이 투가 적습니다. 책은 더 두꺼워요. 그만큼 더 문제를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뿐이걸라.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때때로 내가 투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또 완 듣는 사람, 왜 그것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요거는 투 선택하는 사람 요거 같이 이해를 하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이 돼 있다. 이건 뭐야? 셀 요거 무슨 뜻입니까? 셀이란 게. 왜 수녀원들이 기도하는 기도방이야. 이게 작은 방을 갖다 옛날에 뭐라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수녀원 기도에서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갖다 셀이라고 붙인 건데 이건 필요 없어. 생물 투에서 하는 게 필요 없고 2번에 보면은 생물체는 뭘 해야 된다고?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물질 대사는 뭐가 따르냐면은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물질 대사 이꼴 어떤 거 에너지 대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가로 속에다 에너지 대사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에너지 출입이 따르고 또 뭐가 관계가 된다고? 효소가 관계가 된다는 거. 이 글자 너무 작다, 그죠? 그래서 효소가 관계된다. 요거 두 가지를 갖다 좀 기억을 해두란 말이야. 근데 생물체는 뭘 한다고? 물질 대사를 하는데 물질 대사 이꼴 무슨 대사? 에너지 대사를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끔 되고 그다음에 또 효소가 관계된다. 요걸 좀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물질 대사는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동화작용, 합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화작용이 있어. 그러면은 동이라는 건 어떤 거야? 동화작용 할 때 동자는 건 같은 동자란 말이니까 같은 물질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서 일종의 이건 뭐에 해당이 돼? 합성에 해당이 되겠고 이화작용이 이자는 다를 이자란 말이니까 원래 같은 하나의 물질을 갖다 다른 물질로 나눠져 나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관계돼? 분해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 교재에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동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거? 이거는 광합성에 해당이 되겠고. 근데 광합성을 할 때 어떻게 돼? 빛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 반응? 이거는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화작, 이건 분해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알겠지만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거? 호흡하고 관계가 되는데 뒤에서 몇 번 나오겠지만 호흡의 본질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획득이란 말이야. 그래서 호흡 결과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무슨 반응? 이거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몇 번 사실은
이 생명의 특성의 제목들이 뭐야? 그 타이틀, 그 제목들이 생물 전체야. 그 타이틀 머리 글자만 갖다 전부 다 제목만 갖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1강이란 말이야. 알았어? 근데 1강에서도 한 문제 꼭 나오니까 개념 파악만 해주면 돼. 알았죠? 근데 호흡이란 게 뭐 뒤에서 몇 번 하겠지만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획득이 바로 호흡이란 말이니까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나 글씨 쓰니까 모든 생물체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전부 다 어떤 거? 호흡 결과 발생된 거야. 미리 한번 기억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또 물질 대사는 동화, 이화적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 이렇게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끔 된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는데 그다음에 문과에서도 이거 생물 1에서도 문과를 했나 왜 또 문과가 나오냐 지금. 그래서 뭐 생물 1 선택하는 사람도 이거 공통과학에서 공통적 1학년 때 공통과학이 다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일반식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동화작용, 이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광합성 호흡의 일반식은 적어놨으니까 내가 개수를 뺏겨야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 분자가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서 빛 에너지, 글씨가 좀 너무 작다 그지? 빛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왜 이래 좀 더 이거. 아이고. 예, 육탄당인 포도당 1몰을 합성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물 분자가 또 개수 빼자고 물 분자가 빠져나고 산소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광합성이고 요거 반대 반응이 바로 어떤 거? 호흡이야. 그래서 광합성하고 호흡은 정반대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광합성을 하든 호흡을 하든 광합성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호흡 결과 어떻게 돼? 에너지 ATP가 생성이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물질 대신 모출입이 따른다고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끔 돼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대표적으로 광합성 호흡의 일반식인데 광합성을 하게끔 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소비가 되고 산소가 발생이 되겠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호흡을 하게끔 되면 산소가 소비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밑에 박수 쳐놓고 그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어떤 거? 생물체가 있다면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다 약자로 합시다.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물질 대사 결과 지금 주어진 식을 보니까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나 산소 양이 변하게끔 돼 있다면 따라서 거기다 적어놨듯이 기체 조성비가 변하게끔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돼? 물질 대사에 에너지 출입이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적을게요. 그래서 생물체가 있다면 어떤 거? 물질 대사를 하게끔 돼 있다. 그러면 물질 대사 결과 주어진 일반식을 봤을 때 어떤 거야? 기체 조성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산소나 이산화탄소 퍼센트이 바뀔 수가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어떤 거? 온도가 변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 옆에다 공간이 있으면 이건 하나 적어줄래? 온도계 이렇게 하나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호흡할 때 내가 몇 번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어떤 실험 장치에 온도계가 장치가 돼 있잖아. 이건 무조건 뭐하고 관계돼? 이건 무조건 호흡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에 생물체라면 하여튼에 물질 대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지금 일반식을 봤듯이 기체 조성비가 변하게끔 돼 있고 또 온도도 변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이제 그 옆쪽에 여러분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 뒷페이지에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넘기지 마라. 미안, 내가 마주보게끔 해달라는데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관계되는 문제가 1번에서 나중에 보기라고 좀 넘기지 말고 지금 되죠. 그러니까 요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물질 대사니까 또 뭐 강합성하고 또 호흡만 따지지 마라. 이것도 해당이 돼. 여기서 보면 이산화탄소 무기물이 다른 말로 나온단 말이야. 적지 마라. 이런 무기물 같은 걸 갖다가 포도당 같은 어떤 이런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 이것도 바로 어떤 거? 동화작용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저분자 유기물질,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거 갖다가 고분자 유기물질,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이것도 어떤 거?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생물투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무기물을 갖다 유기물로 합성하는 건 지금 바로 어떤 거? 이건 뭐야? 광합성을 하니까 이건 엽록체고 반대로 이건 어떻게 됐다는 얘기. 이화작용 이건 어떤 거? 호흡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저분자 유기물질을 고분자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어떤 거야? 생물 많았으면 듣기만 해. 그렇죠. 생물 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야. 또 별거 없어. 이제 그냥 나눈다. 뭐 안 할 때는 완만 하고 투할 때는 투만 하고 얘라이. 아미노산을 갖다가 어떻게 돼? 단백질 합성을 어떤 거? 리보솜. 맞죠? 그 다음에 리보솜을 갖다가 어떻게 돼? 분해시키는 어떤 이거는 리소좀. 집어쳐 간도가 타니까. 하여튼 요런 식으로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요것도 적지 말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야. 탐구학습단 빨리 봤어. 웬만해서 내가 공간을 갖다 체류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 맨 위에 물질 대세에서 원두 사이클 해놓은 거 있죠? 그럼 거기 나왔었어.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하거나 저분자 유기물질을 갖다 고분자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바로 어떤 거? 동화작용. 그래서 반대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분해시키거나 또는 고분자 유기물질을 저분자 유기물질로 분해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어떤 거?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됐어? 근데 거기 가운데 뭐가 관계된다고? 효소가 관계된다. 효소에다만 색깔을 동그라미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 그게 눈에 들어오게끔 그렇게만 표시해놔. 너무 줄치지 마세요. 첫날이라고 의욕이 넘쳐가지고 아주 말만 끝나면 좀 더 줄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나가는 경향이 별로 없어요. 조금 나가다 맙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치지 말고 왜? 갖다 책 두꺼운데
물론 이제 내용은 얼마 안 돼. 내가 문제를 많이 집어서는데 거기다 줄을 많이 치지 마세요. 자기가 줄 치는 건 자기가 본단 말이야. 그럼 필요한 것만 딱 줄쳐면 그것만 딱 보는데 참은 위에서부터 새까맣게 줄쳐면 코 피는 거 좀 줄쳐내야 돼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멍청해. 나중에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키포인트만 딱 하란 말이야. 그래서 효소에만 동그라미. 여기서 본문에서도 여기 어떤 거 효소가 관계된다는 거 효소에만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그 같은 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몇 번 동그라미 쳐주면 저절로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 생물체랑 뭘 하게끔 돼 있다고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이건 꼭 좀 기억을 하란 말이야.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는 타이틀만 하자고. 생물체라면 어떤 거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바로 어떤 거 항상성에 해당이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성이랑 어떤 거 역시 적지 말어. 여기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교재 볼 때 있잖아. 펴놓고 볼 때 탐구학습단들 손으로 가리지 마세요. 웬만한 건 내 보충 설명 그렇게 다 해놨단 말이야. 적으려고 애쓰지 말어. 생물 순 말로 된 설명이야. 그지? 물리나 화학 좀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없다. 적는 거 없단 말이야. 그럼 말로 되는 걸 갖다 전부 다 적으려면 괜히 어떻게 돼? 힘들고 또 그다음에 적다 보면 설명 놓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책에는 웬만한 건 다 적어놨으니까 적으려고 애쓰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탐구학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탐구학생 가리지 말아. 그러면 거기 다 있단 말이야. 멍청한 놈이 탐구학생 손으로 가려서 다 적고 나서 치우면 옆에 다 있단 말이야. 이게 종강할 때까지 계속돼. 더네. 내가 얘기를 하지만. 알았어? 그리고 또 필요한 것만 하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항상성 옆에 어떤 거야? 생물이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알겠어? 바람이 불든 무슨 눈비가 내리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거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바로 항상성에서 체온은 얼마로? 36.5도씨로 됐어? 우리의 혈당 농도는 0.1%로. 이제 pH는 얼마야? 7.3에서 7.4 약염기성 상태로. 근데 요즘 어때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산성이 돼서 어떤 거? 성인병 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건 뒤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로 항상성 기억을 해주란 말이야. 더울 때 어떻게 땀을 흘린다거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먹게끔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돼? 항상성에 해당이 되는 것. 뒤에 문자가 따져주자고. 됐죠? 그 다음 4번 눈으로만 보는 거야. 4번 같은 거 보면은 자, 발생하고 생장을 하게끔 돼 있다는 것도 보면 돼. 그지? 여러분 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어떤 거 생식하고 유전, 종족 보존하고 관계되는데 그것도 읽어보면 되는 거고. 알았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떤 거? 6번으로 따지자고. 물론 4번, 특히 5번 같은 것이 유전하고 관계되는 것이 문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보면 알겠고, 신경을 쓰는 어떤 거 2번 물질대사, 3번 반응 항상성 개념, 그 다음에 6번 어떤 거? 적응과 진화. 이거를 잘 기억해두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과 관계될 수가 있어. 왜? 요즘 계속 문제가 돼. 조류 어떻게 돼? 조류 독감 있고, 그 다음에 강우병에서부터 별거 다 있잖아. 탄점 계속 나오잖아. 그거 전부 다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감기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던 거 쭉 기억해 봐봐. 홍콩 A형, B형, 무슨 월남형, 무슨 쭉 나온단 말이야. 시드니형, 스킨형 나오잖아. 근데 매년 틀리단 말이야. 근데 사스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사스 것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됐던 홍콩에서 발생된 사스하고 우리나라 들어온 것도 아직 안 들어왔지만 또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조류독감 어젠가 나온 게 어떻게 돼? 일본에서도 조류독감이 저거 됐잖아. 근데 그 조류독감이 어떤 거? 어디더라? 올랑국가 어딘가 그쪽하고 같다는 거야. 근데 다른 지역도 틀리단 말이야. 이게 계속 이 바이러스 같은 거나 환경에 좋아서 계속해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새로운 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고는 적응하고 진화 현상하고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또 말이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제발 독감 백신, 이제 겨울 다 갔으니까 상관없으면서 독감 백신 맞는 건 여러분들이 맞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노약자들이나 맞는 거야. 왜? 노약자는 몸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에서도 합병체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지 건강한 젊은 여러분들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감기에는 약이 없습니다. 감기는 치료약이 없어요. 다만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계속 방송 같은 데, 딴 데서 노약자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독감 백신을 미리 맞으라고 하래. 미친놈들이야, 더네. 그러고 나서 맞았다 치잔 말이야. 맞았다 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홍콩 무슨 A, B, C형이 발병이 됐다고 쳐. A형이 있다고 쳐. 그럼 금년에 홍콩 A형일지 B형일지 모른단 말이야. 변형 A1, A2, A3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 맞지 말고 나중에 뒤에서 항우랑채만 어디 따지기라고 이제 잔소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적응해야 돼.
어때까지 작년까지 여러분 공부도 6차야. 그지? 다 집어치고 이제 7차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냐? 생물이랑 적응을 해야 되니까 6차처럼 간단하게 가면 안 돼. 시중에 나왔던 문제가 전부 다 6차 거니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란 말이야. 알았죠? 자, 그만 얘기해 주셔서 요걸 잘 기억해 준대. 그리고 요런 관계들은 옆에도 적어놨으니까 참고 졸업을 한 말이야. 뭐 사막의 선인장 잎이었던 거, 뭐 가시로 변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적응 현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니까 그건 참고죠 따지고 저런 거 줄치고 배우는 거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서는 어떤 거? 물질 대사 개념하고 항상성 개념, 그다음에 적응과 진화 개념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그럼 생물체의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생물하고 무생물을 비교하는 큰 2번에는 어떤 거? 이거 바이러스 이거 요 특징을 좀 따져보자고. 그래서 적어놨어. 바이러스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단계.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원래 어떤 거? 독약이다, 독약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바이러스는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무자다. 이렇게 하자. 그럼 되게 커졌네. 생물하고 무생물의 중간 단계인데 생물적 특징도 있고 무생물적 특징도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생물적 특징은 어떻게 보면 생체 내에서만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 속에 생물체 내에 적어놓은 거고 무생물적 특징은 생물체 바깥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생물체 내에서 무생물적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근데 그럼 이 생물적 특징 일단 뭘 갖고 있다? 얘가 핵산을 갖고 있다는 거. 핵산하면 어떤 거야? DNA도 있고 어떤 거? RNA도 있어. 그래서 핵산을 갖고 있어 어떻게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 자기 증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계속해서 돌연변이에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생물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적지 말고 교재는 적어놨어. 핵산하고 플러스 내가 뭐 해놨어? 단백질 해놨단 말이야. 근데 적지 말어. 이 핵산하고 단백질은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물질하면 어떤 거? 핵산하고 단백질입니다. 알았어요? 적지 말라니까 밑에 눈으로만 봐. 살때 내가 다 해놨을 때 거기다 적자는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기 겁나니까 미리 전화하지 말고 적지 말라면 적지 마세요. 아직까지 나한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혹시 넘어갈 건데 그거 해놨으니까 설명 내용을 적지 말라면 적지 마 듣기만 하셔서 핵산하고 단백질로 돼 있는데 이 핵산하고 단백질 모든 생물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물질이라면 어떤 거? 핵산하고 단백질이란 말이야. 생물체라면 이걸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핵산은 DNA가 있고 RNA가 있다. 이건 뭐 이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래서 참고 적지 말고 바이러스 종류를 갖다 핵산에 따라서 DNA 바이러스 어떤 거? RNA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또 기생하는 수치에 따라서 어디에 기생하냐? 동물체에 기생하면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체에 기생하면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에 기생하면 박테리오 파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듣고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즘에 무슨 기생을 한다고? 활물 기생을 한다는 거. 그럼 활물 기생이라는 뜻이 뭐야? 살아있는 생물에만 기생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기생에는 활물 기생이 있고 사물 기생이 있어. 사물 기생은 어떤 거? 죽은 생물체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활물 기생은 살아있는 생물체에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체만 사니까 여러분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잖아. 따라서 여기 어떤 거야? 생물적 특징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됐어. 근데 미리 얘기해버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하등하고 가장 적은 놈이 바로 어떤 거? 바이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세균을 걸러낼 수 있는 세균 여각인데 그거마저 통과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놈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가장 하등하고 가장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놈이 가장 먼저 출현했겠다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 요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요놈이 바이러스란 말이야. 요놈이 바이러스 그러면 요놈이 살 수 있는 생물체가 미리 존재해야만 얘가 살 수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활물 기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바이러스는 어떤 거? 지구상 이거는 최초의 생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밑에 다 있습니다. 됐어. 요 두 가지가 생물적 특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생물적 특징에 해당이 되면 순서를 약간 바꿀게요. 단백질 결정질체를 추출이 된다. 그러니까 생물체 바깥에서는 단백질 결정질체를 추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단백질 덩어리를 놓고 이걸 갖고 어떻게 돼? 생물체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생물적 특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생물 특징은 아까 생명 특성 중 가장 중요했던 거 얘가 뭐가 없다고? 효소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하지 못한다?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또 뭘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생활을 한다는 얘기야? 기생생활을 하는데 활물 기생을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지구상 최초의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시켜주면 되겠지. 뭐.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지? 그럼 그 밑에 참고적으로 이제 삿대질 내가 해놨을 거야. 첫 번째, 바이러스는 1번,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병원체란 말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여과성 병원체 이렇게 얘기해. 그럼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거야?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다. 이렇게만 결론 내리면 돼.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이제 문제 있는 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물 기생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물체가 아니다. 그것도 내용을 적어놨단 말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내가 내용 설명할 때 자꾸 적으려고 애쓰지 말아요. 웬만한 건 내가
다 정리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적으라 그럴 때만 적으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설명 듣는 거, 설명 듣고 이해하는 거 위주로 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태죠.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질 두 가지는 어떤 거? 핵산과 단백질이. 알았지? 그런데 생물 투하는 사람은 DNA는 이중 나성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증식이 된다는 거 쉽게 이해가 되는데 RNA는 왜가 돼? 자기 증식이 안 돼. 그래도 어떻게 돼? 이게 자기 복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자기 증식이 가능하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어떤 거 이것이 뭐야?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DNA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복제가 돼 어떻게 해? DNA가 두 줄이 나눠져가지고 자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증식이 되는데 얘는 RNA는 외가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갖고 있다고? 이 RNA에 있는 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단 말이야. 집어쳐. 가끔가 내가 던져보고 표정만 보는 거야. 얼만큼 알고 있나 내가 지적 수준을 갖다가. 자, 참고 좀 해줘.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이러스가 다른 생물에 기생할 증식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물질 중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뭐 때문에 그래? 아, 지금 열심히 얘기했잖아. 어떤 거? 핵산이란 말이야. 핵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알았어? 핵산. 가로 열고 DNA하고 RNA. 그럼 1강은 이거야, 좀 더. 그냥 여기서 꼭 한 문제 꼭 나와. 알았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놓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복에 나와 있는 특성은 생명의 특성인지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탐구 예제 문제를 보자고요. 다음 그림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 1호와 2호에서 수행된 생명체 탐지 실험 장치를 나타내. 요즘 계속 어떻게 했냐? 미국에서 화성 탐사선 싸우리잖아, 그지?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진도 전송이 되고 그런데 이건 옛날에 했던 얘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실험 가해 보면은 화성 투영을 문제 딱 보면은 사실은 시간 없을 때 어떻게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을 다 읽으세요.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 3월 4월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내용을 정독해서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문장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대본에 안단 말이야. 근데 처음부터 지금부터 그림만 가고 답을 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4월 여러분들은 작년에 했던 거지만 더 깊은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 볼 때 좀 정독을 해서 3월, 4월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7월, 8월 할 땐 내용 읽을 필요 없이 그림 가고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대본에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읽어줄게요. 그래서 실험관 그림을 같이 보세요. 화성 투영을 넣은 용기에 방사성 기체 탄소 14를 포함한 이산화탄소를 첨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램프, 아크 등이 나와 있죠. 램프로 빛을 비춘 후 5일 동안 반응하지 않은 방사성 기체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닫아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는 가열 장치 토양을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생성되는지에 계측기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어떻게 돼? CO 탄소 이거란 말이야. 이걸 기억하면 돼. 이산화탄소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포함한 이걸 갖다 집어넣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공급해 준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걸 다 막아버리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5일 있다가 어떻게 돼? 가열시켰단 말이야. 만약에 거기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물체가 있다면 어떻게 되냐? 요놈에 의해 가지고 이런 탄수화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때 만든 이 탄수화물에 이 탄소에 바로 어떻게 동위 원소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따가 나중에 가열을 시킨 다음 이거 다시 타면서 CO2로 발생이 되잖아. 그럼 다시 이 CO2에서 뭐가 방출이 돼? 바로 이 CO2 동위 원소가 검출이 될 거란 얘기지. 그런 가정에 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바로 가 같은 건 어떤 거야? 생물체가 있다면 뭘 할 거라고? 동화작용을 할 거다. 그런 가정하에 실험을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실험 나는 화성 투영을 넣은 용기에 방사성 유기 양분은 역시 탄소 14가 함유돼. 이게 뭐야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는 이거를 준 거고 가에서는 이거를 줘버린 거고 이번에 뭐야? 이거를 공급했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래서 이걸 공급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냐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호흡 결과 뭐가 발생이 돼? CO2가 발생이 되잖아. 그럼 이때 발생된 기체 이산화탄소에서 동위원소가 검출될 거란 얘기지. 됐냐고? 그러니까 실험 나는 어떤 거야? 이화작용, 대표적으로 호흡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있다면은 광합성을 하든 이화작용, 동화작용을 하든 그다음에 또 어떤 거? 호흡, 이화작용을 하든 물질 대사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그런 실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럼 거기서 보면 이제 알겠지 뭐. 그다음에 실험 다 같은 건 뭐야? 이거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지 않고 이거 아까 지금 박수 친 거 광합성으로 하든 호흡일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돼? 그러면 CO2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산소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떤 기체 조성비가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알아보는 거고 이거는. 됐어? 그러니까 결국 가나다 실험은 전부 다 전제 조건이 뭐란 얘기야? 생물체를 뭘 한다고? 물질 대사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권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옆에 있는 삿대질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다른 책에서는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문제 하나만 덜렁하지 않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제발 속지 말고 이 문제 나온다. 이렇게 가지 말고 생물은 죽었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왜? 내용은 같은데 실험장치 그림을 바꾼단 말이야. 생물은 그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알았어? 광합성 실험장치 얼마든지 바꾸고 실험장치를 바꾼단 말이야. 그냥 막말로 지약은 어떻게 그림을 바꿀 수 있냐? 토성 그림을 바꿔?
일기도 바꿔봐야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학도 쉬워요, 지학도. 지학도 왜냐면 내가 볼 때 그림과도 되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생물은 대신 어떻게 돼? 그럼 선생님, 생물은 왜? 생물 실험 장치 같은 게 고정된 게 없걸라. 그러니까 생물은 개념을 정확히 해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을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다. 출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또 요번에부터 뭐 EBS, 그것도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변형시켜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그림 나오면 맞추고 어떤 그림 나오면 바꾸면 못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면 그 실험 장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옆에 첫 번째 삿대질, 두 번째 삿대질 이것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정답 문제에 관계되니까. 근데 안 할게요. 2번 문제 보세요. 다음에는 생명체의 특성 중 무엇에 해당 이렇게 나왔어. 오스트랄리아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 토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끼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살포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토끼의 수가 현저히 감소됐지만 점차 바이러스의 내성에 있는 토끼가 출현이 됐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생물투할 때 뭐하고 관계되냐면 돌연변이하고 자연선택수라고 관계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옆에 적어놨어요. 옆에 써.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은 또 너무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끼가 어떻게 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 약해졌지. 바이러스의 독성에 의해서 계속 죽어나갔단 말이야. 죽어나면서도 그 독성에 견디는 어떤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견디는 종이, 내성 있는 종이 생긴 거야. 이건 어떤 거? 자연 선택에 해당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해주면은, 이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하다고 쳐봐봐. 그럼 바이러스 독성이 강한 토끼가 죽겠지. 그럼 바이러스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바이러스 활물 이상하니까. 자국에 살리는 숙주가 죽어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거나.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놈은 죽어버리고 바이러스 중에서 독성이 약한 놈은 어떻게 돼? 토끼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놈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이해가 되다 보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발자기도 죽어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 거기서 돌연변해서 독성을 약화시킨 바이러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이 되기도 하고 돌연변이설도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생물투에서 있잖아. 현대의 진화의 어떤 예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거? 돌연변이하고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내가 좀 설명을 해준 거고. 그래서 그다음 나의 구리 광선의 폐기물 흙더미는 구리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생물도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였대? 잡초 풀이 생겼단 말이야. 또 포화 풀에서 포화에다 줄쳐놓지 말고 와서 어떻게 식물체가 자랐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런 건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 그래, 적응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4번 어떤 거? 2번.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에서 보면 어떤 거? 자기 진단 문제야. 6페이지 10페이지 자기 진단 문제인데 이것도 꼭 풀어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돼? 생물 문제에서 수능 문제 쪽보다 내용 확인하는 건 자기 진단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그러면 개념 정리가 돼버리면 수능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1번 같은 걸 그건 어떤 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용어 가로놓기니까 그건 쭉 읽어봐. 손으로 가리고 나서. 그리고 이 자기 진단 문제는 괜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옆에다 답이나 해석을 옆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게 별도로 해줘놨으니까 손으로 가리 쭉쭉 봐서 틀리는 것만 체크라고. 참 잔소리를 다 하는. 야, 제발 틀리는 문제만 체크를 하세요. 틀리는 문제만.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게 공부 못하는 특징이 어떻게 돼요? 맞는 건 무지무지 크게 동그랗게 치면 돼요. 틀린 거는 안 보여요. 이렇게. 아유, 이런 애들 공부 잘하는 없어요. 얘들 되게 어릴 때 한이 많아가지고 그래. 어떤 거. 그 유치원이나 그다음에 또 요즘 초등학교인데 어떻게 동그래져 원이거 5개. 이거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를 못 받아 한이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멍청한 짓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은 거는 줄칠 필요도 없어요. 맞은 거는. 왜? 지금 설명 듣고 맞은 거는 맞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설명 듣고 나서 틀린 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별거 다 잔소리 한다. 그러면 맞은 건 손도 대지 말고 틀린 것도 번외면 또 키하지 말고 쪽팔리니까 요렇게 번외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요거 중점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럼 설명 듣고 문제 풀으니까 1번 3번 맞췄잖아. 나중에 풀어 이것도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도 동그라미 쳐놔야 된단 말이야. 또 틀리면 두 번 하고 더 쳐놓고 그래서 나중에 체크된 걸 봐야지. 시간 전략하게끔 이렇게 되잖아. 근데 꼭 맞은 것도 틀린 거 보이지가 않아. 더네. 그러지 말란 말이야. 별. 우리 딸내미 공부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엄마 닮아가지고. 우리 딸내미 졸업했으니까. 자, 진엄마한테. 작년까지 내 말을 우리 딸내미 고3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 왜? 그냥 좀 툭하면 이거 들고 지네 친구들 들어가서 야, 니네 아버지가 니네 엄마 욕하더라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잘 때 깔고 앉으면 간단 말이야. 나타내. 또 우리 아들내미가 드나 고등학생인데.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인기 없다며. 선생님 나이 많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속 이렇게 모이냐. 나 선생님 딸내미 졸업했고 그다음에 아들내미 고등학생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할 때 나 학병 입장을 내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일 수가 없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인기 피어피어 편지 그건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승진되려면 자는 사람 가만 못 두거나 나 원래 쫓아가서 머리를 확 잡아 뜯거나 그냥 아주 그래 승진하는 좀 푸는데
뭐 찍는 것 때문에 뭐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원래 이걸 생물할 때 실습을 해야 돼. 아주 수업할 때 망신도 당하고 그래야만 뇌리에 사무쳐서 안 잊어먹고라는 게.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 뭐 혈액이 틀려다 반대로 막 찔러서 피를 막 봐야 돼. 죽어도 안 틀려요. 옛날에도 안 틀렸어. 전부 다 틀려. 시각에도 틀려. 눈틀을 한 방 빵 쳐버려야죠. 멍이 피푸른 그 다음부터 죽어도 안 틀린다고. 그럼 신경계 문제가 틀리면 어떻게 돼? 신경을 끄집어내? 자,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빨리 봅시다. 6분의 자기진단에서 3번. 다음에 생명연상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이냐? 추울 때 몸이 떨린다, 피부의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의 양이 증가된다. 에이, 볼 것도 없어. 뭐야, 이거는? 항상성. 그런 개념 설명 나온 게 답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 4번 보면, 읽지도 말자고, 가해 보면, 문제 지문은 가. 개구리나 뱀과 같은 변온동물은 기온이 낮은 겨울이 되면 땅속에 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사막에서는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한다. 다른, 영국에서 공업 아마에서 검은색 나방이 비로 높아졌다. 칼라파고스 군대에서는 핀지새가 섬의 종류, 섬에 따라서 먹이 모양에 따라서 부리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거야, 이거는. 역시 이건 어떤 거? 이거는 적응과 친화란 말이야. 그리고 슈퍼박테리 이것도 알아둬야 돼. 항생제물로 좀 먹지 마세요, 항생제. 자꾸 말해, 감기 걸려도 항생제 먹고, 쪼매도 항생제 먹잖아. 그러면 점점점 단위가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항생제 단위 낮은 걸 써도 되지만, 그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항생제 먹었던 사람은 단위가 이제 높아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거기 나왔지, 슈퍼박테리아. 어떤 항생제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에 그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되잖아.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돼서 계속해서 주사 먹고 낫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생제로 복용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업 아마도 얘기하죠. 그래도 공업 아마 좋아서 이거 어떤 거야? 여러분 어릴 때, 저 중학교 때 다 들었던 거예요. 후추나방인데, 베컴이 또 이적했지, 이번에 맨체스터. 옛날엔 전원 도시였어.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그러니까 주위가 환경이 굉장히 맑으니까 나방 종류의 후추나방인데 이름이 나방 종류의 후추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채색이 짙은 놈이 검은색을 띤 놈이 있고 밝은색을 띤 놈이 있단 말이야. 회색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 주위 환경이 맑고 깨끗하던 검은색이 눈에 잘 띄겠지. 그러니까 포식자 새가 어떻게 돼? 검은색 나방을 잡아먹고 흰 나방을 제대로 잡아먹자니까 흰 나방 종류가 많았단 말이야. 하얀색이. 그런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오염이 되면서 시커매지니까 어떻게 해? 흰 나방이 흰색 밝은색 나방이 눈에 잘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를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흰나방 수가 줄어들어버리고 채색이 짙은 검은색 나비 증가가 됐단 말이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거? 자연 선택소라고 간주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바로 공업 암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그 공업 암을 옆에 설명해놨죠. 그 밑에다 어떤 화살표하고 자연 선택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연 선택소. 그 다음 5번 문제 안 할게 딱 보니까 광합성 호흡도 얘기했던 거잖아. 물질대사 광고에 관계되는 걸 적어놓은 거야. 그죠? 에너지 출입도 따르고 기체 같은 것도 변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6번 얘기한 거.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무생물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기억. 모든 생명체 공통 구성 성분이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건 생물적 특징이죠. 벌써 3번 이상 얘기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니은 숙주세포 속에서 자신의 유전 물질을 증식하며 돌연변이를 한다. 이것도 어떤 거? 생물적 특성에 해당이 되겠고. 그럼 디귿 중간에 단백질과 핵산의 결정체를 존재한다는 거하고 리을 효소가 없어 물질 대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어떤 거야? 무생물적 특징의 답은 어떤 거? 디귿하고 리을에 해당이 되겠고. 그 옆에 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까 최초의 생물체를 볼 수 없는 이런 이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중요한 몇 번 반복을 했으니까 빼놓지 않고 문제를 다 보시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7번 넘어가 8번 문제 같은 거. 겨울철에 고드름이 점점 길어진다. 석회동물에서 종류석이나 석순이 점점 커지거나 길어진다. 피로시한 칼륨 결정 모양이 자라게끔 된다. 이것이 생물이 자라는 생장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생물의 생장은 세포 분열에서 개체수가 증가되면 얘는 어떤 거? 물질이 붙어가지고 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야? 생물체의 생장은 어떤 거? 물질대사, 동화적, 이화적 관계되는 거. 무생물은 물질대사 결과 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어떤 거?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진단 문제 됐고, 그 다음 넘겨서 탐구력 향상 문제, 수능 타입하고 관계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생물에서 내용, 개념만 정확히 하면 이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그리고 내가 문제 되도록이면 최대로 내가 다 해주도록 하는데, 어떤 게 문제가 무지 많아. 근데 문제를 내가 일일이 다 읽지 않습니다. 첨단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용,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할 때는 간단하게 설명한단 말이야. 생물 개념 다 읽다 보면 있잖아. 지루해, 졸려워.
생물은 무슨 어디 한글만 한글로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언어 시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내용 설명을 하고서 문제할 때는 간단 요약하게 문제 설명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보는 습관을 하세요. 자, 1번 문제도 다음 편은 지각과 살아있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조성비를 나타낸 것이 이렇게 나왔어. 그럴 때 그 표를 먼저 보면 멍청한 사람이야.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 산소, 규소, 알면 보는 거 아니란 말이야. 얼른 밑에 지문을 보면은 탄소는 벌써 나왔네.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질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생물체 탄소 조성비가 지각의 탄소 조성비와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 이거 뭐야? 탄소 조성비가 따지라는 얘기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지각에서 탄소 조성을 쫙 보란 말이야. 쭉 보면 밑에 어디야? 오히려 밑에 기타 원소 위에 보면 탄소가 나와 있어.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쳐놔. 얘네들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1.8%밖에 안 돼. 됐어?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는 어떻게 되냐? 탄소 찾았어요? 거기다 줄을 딱 쳐봐. 어떤 거? 18%란 말이야. 그럼 뭐야?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양은 지각이나 대기 중 탄소가 탄소 굉장히 적은데 생물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뭘까 이거? 그렇지. 어떤 거?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모든 생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너지는 이거잖아. 우리가 양분이 이건데 좀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식물체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갖다 동물체가 먹어가지고 체내 저장을 한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바로 이 탄소 같은 것이 어떻게 돼? 식물의 광합성 결과 동물의 여러분 몸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됐냐? 요걸 기억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물질 대사 개념이고. 그 다음 2번도 이거 많이 봤던 그림 아까 봤죠? 화성, 토양 대번에 안단 말이야. 됐어? 그럼 대충 눈으로 빨리 봅시다. 그림만 봐도 될 거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탄소 동요소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공급했구나. 그땐 빛을 비춰줬구나. 이거 뭐다, 이거? 광합성, 동화장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다. 이제 대본에 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나를 보니까 5일 후 용기 속에 화성토양을 가열하면서 CO2, 방사성 동요소를 띤 CO2의 발생 여부를 측정했더니 결과,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됐어? 그럼 답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동화전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맞아, 틀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니은, 가에서 빛은 흡열 반응의 에너지로 사용돼도 가정.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열 에너지다 하면 뭐가, 어떤 거 장치가 있어야 될까? 그렇지, 그래요. 잘하네. 온도계 장치가 있었다면 어떤 거야? 열이 발생이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데 여기는 온도계 장치가 없었단 말이야. 됐어? 그건 틀리고. 그 다음 리얼. 실험 결과 화성에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생물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기억, 니은, 리얼에 해당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작년도 그렇지만서도 작년 시험 봤으니까 그런데 좀 봤어요. 약간 어렵다는 느낀 사람도 있었는데 옛날에 있잖아. 6차에서 문제를 쉽게 주려면 어디 보기를 기역, 니은, 디귿 3개만 줘.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3개 들어간 거하고 골라내는 것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있는 거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기역, 니은, 디귿 3개만 준비해서 하나나 2개 고르는 거 또는 기역, 니은, 기역 2개 고르는 거란 말이야. 그럼 되게 2개 고르는데 어떻게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서 보기 중에 오른 거 다 고르면 4개가 고르는 것도 있고 3개 고르는 것도 있고 2개 고르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 정리를 알아야만 답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을, 내용을 책에 좀 정확히 좀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굉장히 틀려. 보기 3개 나왔는데 2개 고르는 거. 하고 4개 나와 있는 데서 4개 고를 수도 있고 3개 고를 수도 2개 고를 수도 있고 그건 뭐라는 얘기야. 다 일일이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좀 깊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도 운동하고 냉수욕을 할 때 체온의 변화. 대본에 보면 알아. 뭘까 이거? 항상성. 그렇죠? 4번도 보세요. 낙타야. 내용 나중에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물을 먹인 낙타하고 물을 먹이지 않은 낙타에서 체온 변화가 어떻게 돼? 물을 먹인 낙타는 체온 범위는 되게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고 변화가 일정한데 물을 먹이지 않은 낙타 범위는 체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또 결국에 뭐하고 관계되고 또 항상성이지. 됐어? 5번 문제. 위도가 다른 지방에 서식하는 여우야. 근데 그 북극 여우는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되게 또 곰처럼 생겼잖아요. 그지? 사막 여우는 톡심 키가 크고. 그럼 똑같은 여우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돼?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몸집은 커지고 말단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표면적을 줄여서 열 방출을 열 소지를 막는 거야. 그러나 더운 지방은 온도가 높잖아. 시온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집은 작으면서 말단부를 크게. 그래서 최표면적을 넓혀준단 말이야. 그래서 열 방출해서 체온 조절하는 거야. 일종의 뭐에 해당이 되고는 뭐야? 적응과 친화란 말이야. 그래. 그래서 그 옆에 코알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코알라 같은 것도 여름도 어떻게 해? 코알라 이게 여름 같은 날 쭉 벌려 있단 말이야. 잠을 잘 때도. 근데 약간 날씨가 떨어지게끔 되면 어떻게 돼? 몸을 웅크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뭐 많지 뭐. 손가락 장갑하고 벙어리 장갑 중에 어떤 게 더 추워요? 어떻게 더 따뜻해? 손가락 장갑 벙어리 장갑 중에서 끼었을 때 어떤 게 더 따뜻해?
물론 잘 사는 집은 벙어리 손가락 장갑다. 이 안에 어때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그래 알아. 땀이 날 정도인 줄 알아. 스티브가 그거 말고 일반적인 똑같은 재질을 만들었을 때 손가락 장갑하고 벙어리 장갑을 꼈을 때 어떤 게 더 따뜻하냐면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한 말이야. 그만큼 체표 면적을 줄여주는 거니까. 됐어. 근데 의외로 이런 거 표면적하고 체적과 관계되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여기서 답은 그냥 어떤 거라는 얘기야? 답은 그냥 적응과 진화 현상이지만서도 그런 거 체조 표면적 비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야? 사람의 소장의 융털력이 수도 없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건 어떤 거야? 표면적을 넓혀줘서 소장의 융털력을 다 피잖아. 다 펴버리면 테니스 코트 하나가 나와요. 그만큼이 된다고 그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피포. 필수 있는 헛팩이 조그만 헛팩 깔려 있잖아. 피포 그것도 어떻게 돼? 3억 개, 4억 개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전부 다 어떤 거? 표면적을 증가시켜주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세조강 같은 아직 그랬죠. 수도 없이 꼬불딱꼬불딱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도 어떤 거? 표면적을 넓혀서 제흡수 분비가 충분히 되게끔 하는 거. 그런 굉장히 많은 예가 있어. 알았지? 참고죠. 뒤에다 내가 또 해놨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6번 문제 빠른 속도로 읽어보기만 하세요. 6번 문제 여기 봅시다. 자, 이거 그러면 그림을 갖다 보면 내가 썼던 건 있는데 시중에다 대개 나온 바이러스 이제 세균 여과에는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 지 10년도 넘어. 그 그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세균 여과를 선생님들 본 사람들 없걸라. 근데 이거 옛날에 교육방송 선생님 할 때 걔도 이런 얘기 좋아하는 거 잘나 뻔하고 쪽팔려서 하기 싫은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림이야. 대충 모시로 만드는데 모든 책에 전부 다 그 그림을 쓸 겁니다.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컬러에도 요 7천 나온 것도 전부 다 그 그림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은 거 아니에요. 이해만 하라고. 그러니까 잡아. 그건 읽어봤지.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바이러스라는데 이렇게 이제 세균 여과에 모시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진공 펌프로 뽑아내야 돼. 그래서 그 압력에서 좀 빠져나가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공 펌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은 길 수 없으니까 모시로 옛날에 그러는 건데 그대로 다 쓰더라고요. 여기 보기만 하세요. 자. 담배 모자이크에 걸린 바이러스 같다. TMV야.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면 그걸 갈아가지고 갖다 여기다 이렇게 세균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과되고 남은 놈이 있을 것 같아. 여기에 되게 여과된 놈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갖다 우리 뭐라 했을 것 같다? A라 그러고 남은 액을 여기다 필요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건강한 단면입에 주입을 시켰더니 요 놈은 어떻게 돼? 여과되고 남은 액, 요 놈은 어떻게 돼? 모자이크에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여과된 여과액, 이 놈을 갖다 건강한 단면입 모자이크에 갔더니 모자이크 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야?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놈에서 병이 일어났다고 막 몰라. 다른 건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것은 뭐야? 세균보다 더 작다.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거기는 3번이 답이 돼. 근데 다른 것도 읽어봐야 돼. 읽어보기엔 나는 간단하지. 1번도 보면은 천장님 해주자.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한 액에는 다른 병원균이 없는지 있는지 는 모르는 거지. 주어진 자료 갖고. 그 다음에 2번 담배 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원균은 세균 여과기를 그것도 모르는 이건 담배 모자이크 병에만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4번에 담배잎의 병원균은 살아있는 생물체 내에서 병을 유발한다. 이것도 어떻게 돼? 주어진 자리에서 담배 모자이크 살아있다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5번에 담배 그 모자이크는 다른 세균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아니야. 다른 세균 종류 있어 없어. 혼동하지 마라. 거기 다 해보면 실험장 다 해보면은 세균 여과기를 통과가 아니야. 알았어. 아직 다 고쳐놔서 통과야. 통과한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잎에 주입하였더니 모자이크에 걸렸단 말이야. 건강한 담배잎이 어떻게? 담배 모자이크에 걸렸다는 얘기지 세균에 감염된 건 세균이 전염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괜히 문장에서 속지 말라니 했다. 그래서 답은 어떤 거? 3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가장 깊어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야. 10년 넘는 고전적인 문제란 말이야. 이건 바이러스 관계된 거.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시킨 것이 바로 7번 문제니까 7번 문제에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기만 하세요. 눈을 대충 빠른 속도로 읽어보기만 해. 됐어요? 읽어봤지? 여기 보세요. 앞에 학생은 이거 손으로 다 읽었는데, 여기 봐. 요번에 이제 구제역으로 바꾼 거야. 뭐 강우병으로 바꿔도 되겠지, 벌써. 구제역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 구제역 병에 걸린 소의 고름에서, 그 한부에서 고름을 짜냈단 말이야. 고름을 해가지고 이 세균역을 통과시킨 거야. 그럼 여과되고 남은 액, 여과되고 통과된 액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과되고 남은 A열에서 어떻게 구제역의 병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고 나서 이 여과된 액에서도 어떤 거, 요거는 구제액에 걸렸단 말이야. 요 결과는 담배 모자일거와 똑같아, 그지? 아까 했던 거랑. 그러니까, 구제액을 일으키는 병균은 어떤 거란 얘기야? 세균보다 작다,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추가시키기를, 요때 얻은 요놈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여과된 액을 갖다가 1000분의 1로 희석을 시켰단 말이야. 1000분의 1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건강한 소에다가 주입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걸려? 역시 구제액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구제, 1000분의 1로 희석한 놈에다가, 그러면 그 구제, 이 1000분의 1 희석한 거에서 구제에 걸린 고소에서 다시 어떻게 돼? 그 환분을 이렇게 또 가와 똑같이 고름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다 어떻게 돼? 여과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과된 요 놈을 갖다 또 다시 어떻게 돼? 1000분의 1로 해가지고 희석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1000분의 1 이상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수에다 주입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역시 뭐가 걸렸어? 역시 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실험 가에서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 놈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병이 일어났는데 이 병이 꼭 어떤 병원체라기보다는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 돼? 세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균보다 작은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병 구제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독성 물질에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독성 물질이라면은 그 물질을 1000분의 1, 1000분의 1 희석한 거 아니야. 문제를 보니까. 그럼 100만 분의 1로 희석했잖아. 그럼 독소 성분을 100만 분의 1로 희석한다는 얘기는 거의 그 독성이 어떻게 굉장히 약해가지고 병이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냐? 그런데도 병에 걸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거야? 독성 성분은 아니고 뭐야? 증식할 수 있는 생물체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 만약 생물체가 아니야. 그러면 또 생물체라도 증식하지 않는다면은 만약 여기 100만 마리가 있어야만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나중에. 한 마리 남는다는 얘기잖아. 진짜 산술적으로 그지? 그러면 100만 마리에서 병을 일으켰다고 근데 한 마리도 병을 일으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야? 생물체도 결국 뭐가 된다? 증식이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거? 증식하고 관계되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거? 기억, 소의 구제역 병원체는 세균보다 작다는 거하고 니은 생물체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란 말이야. 그 앞에 설명 나와서 참고로 보시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고. 8번 문제. 다음 미국 서부의 사막에서는 캥거루지 대상이다. 이거 뒤에서 이제 배설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것도 많이 문장만 읽어보자. 캥거루를 잡아서 1년 동안 조직 속에 수분 함량, 먹이를 주면서 수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우기든 건기든 관계없이 체내 수분이 얼마야? 65%였어. 근데 나는 캥거루에 먹이를 주는데 먹이 양을 좀 다르게끔 한 거야. 마른 밀하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갖다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역시 어떻게 돼? 체중은 15%가 증가가 됐지만 조직의 수분 함량은 얼마? 65%로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다는 이번에는 습도가 매우 낮은 곳에다 그 다음에 마른 밀만 줬어. 나하고 다는 뭐야? 나는 어떤 거에 수분이 풍부한 과일까지 함께 줬고 얘는 다는 어떤 거? 수분이 적은 거, 과일을 갖다 안 줬단 말이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안 주고 마른 밀만 먹였단 말이야. 근데 체중 증가가 15%에서 10% 떨어졌지만 그러나 일반 조직소의 수분 함량은 얼마? 65%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했단 말이야. 결국 뭐란 얘기야? 먹는 음식물의 종류에 또는 건기, 우기,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체내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뭐야? 항상성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그런 거 나오는 것이 뭐. 됐지? 그 다음에 9번 문제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어떤 거, 프리온 같은 거 집어넣습니다. 광우병하고 관계되는 거란 말이니까 병이란 병은 다 집어넣었어. 근데 조류독감은 못 집어넣었어. 그래서 내가 10번 문제가 바꿔서 그 조류독감을 집어넣을까 말까 하니까 이 책 쓴 사람도 욕먹을까봐 또. 그래서 그건 안 해. 그러니까 조류독감도 어떻게 돼? 같은 거야. 바이러스에서. 근데 뭐가 생긴다는 거? 계속 변형이 생긴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그러니까 홍콩에 조류독감이 있던 거하고 일본에도 같은 거인데 우리나라도 조류독감이 있다. 그것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돼? 변형체, 돌연변이가 생겨서 진화해 나간다. 그걸 따져주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러니까 감기가 관계된 거 쭉 해놓은 거구나. 그럼 볼 것도 없이 뭐에 해당이 된다고? 적응하고 진화가 관계된다. 그러니까 적응형상. 답은 몇 번? 5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1강은 이렇게 딱 마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잠깐 쉬었다가 2강을 하는데 예비학습을 잠깐 읽어보기만 했어요. 소화와 소화 요소와 관계되는 거 한번.